서울중앙지검에서 의미심장한 아주 발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그 기소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 박 대통령이 지난주에 검찰 조사에 불응을 했죠. 그랬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상당히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그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핵심은 뇌물죄예요. 뇌물죄.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최순실한테 기업으로부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예를 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뺏어서 네. 최순실한테 몰아주기. 네.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 핵심이냐? 지시를 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최순실하고의 공범이냐. 그냥. 예.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같이 뜯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이 이용해서 우리가 좋은 공익 목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겉은 멀쩡하잖아요. 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용당한 건지 이 두 가지를 아마 검찰이 밝히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수사팀은 아니니까 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그냥 이용당한 거, 최순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순수하게 이용당했다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몸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 몸통이 왜 되냐면 공범이면 사실 대통령이 몸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직무에 대해서 관련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뇌물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 대가 관계를 다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난주에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이거를 반박하는 건 뭐냐면 핵심은 기소 전에 조사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 전에 조사를 받으면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빼는 거죠. 네. 그럼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반박하기가 쉽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번에 공소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집어넣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한 11시에 지금 발표가 있죠. 이영렬, 지금 특별수사본부장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인데 11시에 직접 본인이 나서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네. 속보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을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 변호사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이제 적시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글쎄 이제 공모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이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요. 이게 예.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친박이나 이제 정호원 전 국무총리도 이야기했듯이 예. 죄송합니다. 이 의혹만 갖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의혹만 갖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탄핵도 마찬가지죠. 이 기소장에 이제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죄 관계가 공모 관계가 된다라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탄핵의 중요한 근거로 쓰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탄핵 정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탄핵을 하기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됐을 때는 뭔가 그래도 검찰이나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공소장에 이게 명시가 된다고 했을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에 있는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차례가 올 겁니다. 예. 즉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한 거였지만 검찰에서 그러면 기소장에 구체로 공범관계가 되고 이제 적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는 탄핵에 나서야 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도덕적 근거 이걸 마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특검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특검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검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수사가 이제 좀 진전되기 힘든 상황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것 자체가 보면 다음 주 집회, 이번 주 집회죠. 26일 날 집회. 돌아오는 토요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또 탄핵에서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가 이번 전체 국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오늘 이제 세 사람 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이 나온 이제 이번 주에 네. 받겠다고 한 진짜 이유가 뭘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그냥 핑계고요. 네. 진짜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 오늘 세 사람 있잖아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예. 지금 신분이 뭐예요? 피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소가 되면은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예.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면요. 검찰이
그 검찰 기록을 다 열람하고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이에요. 암만 거물급이라도요. 재벌 회장도 마찬가지고 거물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에 조사받아도 나가기 전에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도대체 나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검찰이 파악하고 있으며 나에게 어떤 그 예리한 송곳 질문을 할 건지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로펌 변호사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예상 질문 답변해갖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기소가 돼버리면요. 검찰 수사 기록, 신문 조서 이런 기록물들이 다 이 피고인 측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 자기 관련된 거 있잖아요. 다 복사를 하면은 복사해갖고 청와대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는 그걸 보고 네. 그 박 대통령 조사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시험 문제 모르고 들어간 거랑 시험 문제 알고 알고 들어간 들어간 거 그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검찰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조사라고 하는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검찰이 그 4번에 걸쳐서 연기를 하면서까지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해서 네. 자칫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이긴 것 같지만 공소장, 즉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대한 혐의를 작성하는 공소장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서는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에서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서 검사들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특검 가기 전에 이제 한 2주 이후면 특검이 현실화될 텐데 특검 가기 전에 마지막 그 조사일 수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 되면 청와대 측에서 어차피 특검 가서 조사할 거 검찰 조사 받을 필요가 뭐 있냐 그건 받지 않겠다 그럴 그건 수도 받지 있기 때문에 않겠다. 오늘 11시 기자 간담회 기자 입장 발표는 사실상 최순실과 정호성 안종범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거지만 대통령에 대한 혐의 피의자와 공범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기존의 조사 국면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번 기소 국면에서는 강공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11시에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핵심은 뭐냐면요. 검찰에 만약에 오늘 공소장에 그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 올라간다면 특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더 중요해요. 사실 특검보다. 왜냐하면 검찰은 한계가 있어요. 내재적인 한계. 뭐냐면 증거가 없으면 공소장에 못 써요. 근데 특검은 사실은 증거가 좀 하지 않아도 의혹 수준만 돼도 사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브리핑을 하고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범죄 행위라는 건 한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들어간다. 거의 입증 정도의 일은 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증거가 있고. 그럼요. 핵심은 뭐냐면 증거가 분명해야 쓴다는 거예요. 네. 공소장에.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그 정도 썼다면 검찰은 초반에 완전히 점수 다 잃은 거 한 판에 완전히 만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럼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정도 지금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얘기를 했으면 정치라는 건 명예심도 개인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사실 이 지점을 너무나 슬퍼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 퇴진의 뜻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금요일만 하더라도요, 신임 참모진들한테 임명장 수여했고요. 신임 외국 대사들한테도 임명장 수여했고요. 지금 22일이죠. 화요일 날 국무회의도 주재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 날짜가 픽스가 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도 참석하겠다.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이제 예.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의 발표와 함께 이번 주에 집회가 일단 분수령이 될 텐데 네. JP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게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제 친박과 청와대에서는 좀 지연작전. 이 진지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틀어지고 앉아서 계속적인 공격을 받아내면서 그냥 견뎌내는 이제 그런 작전을 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탄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내에서 통과되는 시간도 그렇고 또 통과 자체도 이제 상당히 좀 아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또 가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재판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죠. 1월달, 3월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럼 그 사람 누가 임명하죠?
그러니까 임명을 대통령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럼 7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9명인데. 그러면 7명 중에서 1명이라도, 2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6명이 통과돼야 되는데, 2명이라도 반대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통과되지 않는 상황.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굴러 간다면, 대충 내년 6월까지는 그냥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촛불은 뭐 꺼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년 6월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뭐 더워지면, 국민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날씨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달에 집회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고 또 따뜻해지고 이러면 국민들 놀러 가고 이러면 언제 이런 게 또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면 네네. 어차피 지금은 좀 견뎌내고 좀 피해받더라도 어차피 계속 견뎌내고 친박들도 당에서 어느 정도 유지해내면 내년쯤에는 다시 이게 만약에 탄핵 자체가 안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버티자는. 버티면 그래도 임기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시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물론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길 자체가 보면. 그런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이야기죠. 네. 야, 이게 무작정 신현님 시간만 번다고 해서 시간만 버틴다고 해서 이 정말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청와대와 친박의 생각이 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니한데 또 예. 그럴 수밖에 권력의 생리를 생각해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 예상됐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오늘 이제 11시에 공소장이 발표가 되면요.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정범으로 만약에 기재가 된다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하면은 시간이 걸린다, 절차가 복잡하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어떻게 하자는 아니 얘기죠? 근데 그 지점에서요. 국회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의결하면 직무집행 정지돼요. 일단 정지가 그렇죠. 된다고요. 빨리 그 본회의 예,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그냥 시작하면. 끌고 일을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국회가 너무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 스스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파의 이익을 계산하고, 네. 그다음 다음번 정권을 너무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에 합당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세요. 직무집행 정지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수순으로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총리가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 찾아가고 13분에 불과했지만 국회 총리 추천해달라. 그때 예. 받았어야 돼요. 네. 받았으면요. 지금 오늘 공소장 나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 추천 총리가 대통령 권한 정권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헌법재판소장 바뀌잖아요. 국회 추천 총리가 임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3월에 바뀌는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건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신속하고 정확한 탄핵 절차에 야당이 제대로 그 전략적 그 로드맵을 세워서 갔다면요. 빠르면 내년 4월경이면 다 결론이 날 수 있는 예. 이런 거였는데 야당이 여기서 굉장히 반성해야 될 거는요. 탄핵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뭐 청와대 들어가갖고 대통령 물리적으로 끄집어내자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신속하고 정확한 탄핵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시간 걸린다 뭐 한다 오히려 시간을 더 지체하고 있어요. 네. 야당은 오히려 기회를 더 놓치고 있고 시간을 더 지체하고 있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탄핵 관련해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국회가 마음 먹고서 이거 진행을 하면 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날 때까지 한 석 달, 뭐 넉 달 정도면은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헌재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 기한으로 잡아놓고 얘기하는데 빨리 서두르면 석 달, 넉 달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문제의 본질은 야당과 국회가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니냐, 좀 그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 이런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즉시 거치 표명들을 촉구한 거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것이 도저히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는 사실상 뭐 오늘 그 검찰에서 공소장에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이것과 무관하게 탄핵 절차는 노무현 대통령도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꼭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큰 법리적 명분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다음 주 집회가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주최 측에서 300만을 얘기하고 특히나 예. 민주노총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퇴진이라고 하는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 교수들하고 대학생들 그리고 일부 고등학생들도 휴업에 대한 예. 휴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주말 촛불 집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 불복종 운동을 확산된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탄핵으로만 이 문제를 다 풀려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탄핵은 탄핵대로 준비에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이 전개된다고 하면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비상한 결단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측면 양측에서 모두 다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왜 뽑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니네가 좀 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리로 나가는 거 말고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거나 이런 탄핵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민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국회는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대신해서 마음이 저러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하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거라니까요.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대통령은 국정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청와대가요 언론의 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 보도 중 일부를 적극적으로 반박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 코너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설을 해서 굉장히 좀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세월호 7시간 해명과 관련된 내용도 어제 나왔고요.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네. 예. 또 뭐 길라임과 관련된 그 가명 논란이 있었잖아요. 박 대통령의. 이와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만든 가명이다. 뭐 박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이런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명 글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도 좀 급했나 봐요. 그 와중에 좀 오타도 좀 있고 좀 비문도 오타도 좀 있고 있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가. 이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필요도 없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잖아요. 자,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묻고 언론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와서 이제 오보 대응을 한다고요? 정말 저는 한심한 지경에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면 7시간 문제. 자, 어제 이제 이 집회가 있은 다음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당시에 관저의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벌써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만에 처음 나온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때 관저에 있었다고. 그때 김기춘 실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경내 어디 계신지 몰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상황이 저도 뭐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만은 정말 학생들이 300명 탄 그 유람선이 이제 바다에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 침몰했고 그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3개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관저에 있고 본관 집무실에 있고 위민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집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회사 출근 안 하고. 예, 예. 자, 그럼 회사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그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회사가 지금 부도나고 지금 당장 망하는 안 한국에 되죠. 예. 회사 임원이 사장이 집에 앉아 집무 봅니까? 당장 회사에 뛰쳐나가서 직원들 모아놓고 임원들 모아놓고 뭔가 대책을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물며 대통령이 그 국가의 중요한 재난 사고가 벌어졌는데 바로 몇 미터 건너가면 바로 본관 집무실이 있습니다. 예. 좀 더 가면 비서관들이 있는 그 비민관 비서관들이 예.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지 이야기라고 보고받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에 관저 집무실에 가만 앉아서 보고만 받고 계셨다. 네. 네. 그리고 비서관들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여기서- 지금 해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기서요 또 저희가 청와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그 가명 논란과 관련해서 길라임.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네, 자, 길라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박근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드라마의 주인공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써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제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병원 관계자가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적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약간 청와대의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그쵸. 있습니다. 아까 노래를 얘기했는데 노래 네. 한 곡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이요 박 대통령이요 대선 로고송으로 쓴 겁니다.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의 OST를 박 대통령이 이제 대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사를 해서
영상과 함께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라임이라는 이름은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왜 2012년 대선 로고송에 저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의 노래가 대선 로고송에 이게 등장했을까요? 청와대 그 해명이 사실이라면요, 그 차움병원의 간호사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간호사가 저 박 대통령의 마음을 다 읽은 거죠. 그냥 이렇게 보조 치료만 해준 게 아니라 네. 마음까지 다 읽어버린 거예요. 인수를 한 거군요. 이분이 네. 길라임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 마음까지 다 읽어갖고 거기다가 그래도 박근혜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길라임 이렇게 쓰자 그랬나 보죠. 예. 자, 그건 예. 최순실 씨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이름을 개명했는데 시호인데 그게 야노시호라는 그 네, 일본의 일본의 모델. 네, 모델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이름을 따서 장시호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최순실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차용하잖아요. 드라마나 뭐 이렇게 응? 배우들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길라임은 최순실 씨가 한 게 아닌가. 본인이 시크릿 가든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누군 뭐 청와대 근무 안 해봤습니까? 과연 차움이라고 한 일개 병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가명을 자기들이 지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대통령이 아니라 VIP라고 표현한 정도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길라임이라고 간호사가 했다는 그러게요. 있을 수 사실 없는 일이고요. 간호사가 대통령의 이름을 그렇게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적었다는 것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간 큰 간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서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세월호 뭐 7시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 박근혜 대통령이요 2010년에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에 줄기세포 치료를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010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네, 어제 네. 저녁 방송에서 실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010년도에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유력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던 시절인데 네. A바이오 업체에 와서 최순실 씨 이름으로 예약을 했는데 네. 박근혜 의원이 어. 불법적인 줄기세포 주사 시술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회사에 근무했던 B 씨라고 하는 분이 증언하는 것을 예. 모 방송국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시간을 줄기세포를 주사 맞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네. 그 세월호 당일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출장 치료를 했거나 대통령 방문 치료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는 없었더라고 부인을 하는 그 네. 병원 원장의 인터뷰까지 담았는데 문제는 예. 그 보도를 그 방송을 보도한 방송국에서는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들을 보도한 것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단전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어제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공개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물리면서 이현종 의원이 네. 뭔가 파장을 낳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2010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이던 신분일 때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 근데 그 줄기세포가 한번 치료를 받는데 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 네. 예. 사실 이 의혹에 대한 발단은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그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냐 하니까 뭐 대통령 만나지도 못했고 뭐 대통령 경내에 계신 거 다 뭐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의혹의 출발점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15차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그 올려놓은 걸 보면 이게 언론의 오보 때문에 이제 이게 사태가 이제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이 왜 오보를 했겠습니까? 그 시작부터 해경부터 시작해서 그때 스스로 보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작에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의 청와대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책임 있는 해명을 못했어요. 예. 결국 이 사태가 보면 지금 상황을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문제들, 특히 이제 비선 실세들이 대통령의 몸 의료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그 허위로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밝혀지면서 이 예. 의혹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이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적으로 100만 명 가까이 어제 모였었는데요. 전국에서 등불처럼 퍼지고 있는 촛불 집회, 지역 정치인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어제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도 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부산을 찾았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광주를 찾았는데, 자, 네. 이 야권 유력 주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차례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려고 투표를 했더니 1+1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1+1인데 어느 게 호랑이고 어느 게 여우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박근혜 부통령을 모시고 살았는지 참으로 원통합니다. 수사 성실이 바뀌었다고 하더니 국정을 위임한다고 하더니 지금 국정을 간섭하고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학생들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신현님, 네. 야권에서는 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내려와라. 이제 의미가 없다. 당신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무언가 실질적인 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아까 우리 이제 정경원 말씀하셨듯이요. 국회의원이 주요 정치 지도자가 일반 국민들이 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려면 뭐하러 국회의원을 합니까? 뭐 하려고 그 비싼 세금을, 세비를 그러니까요. 줍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해법을 만들어내고 그쪽으로 뭔가 제시를 해갖고 실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금의 그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보면 이 거대한 촛불의 함성에 오히려 그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맨 앞장서서 우리 이건 이렇게 하되 촛불 여기 뭐 100만 개, 200만 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탄핵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계속 뭐 1초라도 어제 뭐 추미애 대표는 1초라도 뭐 인정할 수 없다. 네. 뭐 어제 그 시간부터 뭐 수만 초가 지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예. 저 화난 그 시민들 앞에서 얼마든지 하면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런 얘기 하라고 그 국회의원 뽑아놓고 야당 대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 야당 대선 주자 6일 예, 모임 잠룡들 한다니까 6명이서 점심 거기는 먹는 제발 좀 예. 그런 해법을 제시했으면 그 좋겠어요. 신지호 의원님하고 정미영 의원님한테 야단 맞아서 그런지 오늘 야권 대선 주자 6인 네. 회동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와 더불어서 국회와 그 야당에게 촉구하는 내용들이 아마도 탄핵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국 내각 총리에 대해서 무너진 국가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협의할지 말지는 차후에 두더라도 예. 거국 총리를 야당 내에서 좀 합의해서 추천하자라는 내용이 아마 포함될 거라는 게 전언이고 어제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그 오찬 회동에서 예. 구체적인 말씀하신 국회와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그 대선 주자들이 강력하게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저거 되게 회의적으로 봐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다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야당 인사들만 모인 거잖아요. 네. 지금 야당은 그냥 우리끼리 싸워서 이기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욕심이 다 틀리겠어요. 입장이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해법을 정말 국민을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거 이제 국민들도 다 아세요. 네, 잘 못할 거라는 거. 네. 추미애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추미애 대표 얘기 조금 더 한번 네. 해볼까요? 예. 이렇게 좀